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8번째 시간 되겠죠. 고려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통치체제의 정비, 그 중에서도 보다시피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그리고 군사제도와 관리 등용제도에 대해서 한바닥 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각 초기에 국가 깃털이 마련되어 가는 과정을 지배층의 변청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호족이 집권하던 10에서 11세기에 초기 왕들의 업적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종 때 이러한 고려의 많은 제도들이 완성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성종 때 정비된 여러 가지 조직들, 물론 성종 이후부터 차근차근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제도들이 완성되어 가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중앙정치조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중앙정치조직. 중앙정치조직은 성종 때 마련되어 가지고 문종 때, 이후에 배우겠지만 문종 때 확립되게 되는데, 기본적인 중앙정치조직의 핵심 깃틀은 이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성육부제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 그럼 이 이성육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이성육부라는 것은 당나라, 중국 당나라의 기본적인 중앙정치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나라는 삼성 육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성과 6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성은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는 당나라만큼 그렇게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2개의 성을 두고 6개의 부처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2개의 성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 당나라는 중서성과 중서성과 문화성과 상서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 문화성이 있고, 다음에 상서성이 있고, 그 밑에 육부가 있는 게 기본적인 중앙정치조직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 중서 문화성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려시대 때 최고 관서입니다. 고려 최고 관서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화시중이라는 사람인데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상서성에 내려가 가지고 육부에서 무엇을 맡냐면 실무 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육부에서 실무 행정을 담당하고 상서성이 관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부에서는 실무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데, 육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이, 병, 그다음에 호, 형, 예, 공부, 이런 식으로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이 다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서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틀이 이성과 보시다시피 2개의 성과 6개의 부처로 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져서 업무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중서문화성은 다시 그 안에 관리에 따라서 2품 이상의 관리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재신이라 부르고, 재신이라 칭하고, 3품 이하의 관리를 갖다가 뭐라 칭하냐면 낭사라 칭합니다. 뭐라 부른다? 낭사라 칭하는데, 재신이 말 그대로 주로 정책을 갖다가 여기에서 재신들이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 그리고 낭사는 주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관리를 낭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중서문화성 속에서 다시 이품 이상의 관리와 상품 이하의 관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의 업무가 따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중서문화성과 방서성만으로는 모든 업무를 갖다가 다 꾸려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 외에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다시금 설치합니다.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갖다 설치하는데 이거는 무슨 기구냐면 왕의 비서기관으로서 다시금 중추원도 중서문화성과 동일하게 이품 이상의 관리와 상품 이하의 관리로 구분하여 이품 이상의 관리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추밀이라 하고 상품 이하의 관리를 성선이라 하여 추밀은 또 어떤 역할을 갖다가 담당하냐면 군사 기밀을 담당하게 됩니다. 군사 기밀을 담당하게 되고 성선은 왕명 출납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맡게 하고 또 이 외에도 3사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3사는 국가 재정의 회계와 그리고 출납을 담당하는 기구가 3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폐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던 기구가 3사. 다음에 또한 의사대라는 기구도 설치해서 관리의 비리를 감찰입니다.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로서 의사대도 설치했더라.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6부는 이성과 6부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고 중추원 3사 의사대는 중국의 송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송나라에 있는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품 이상의 재신과 그리고 이 중추원의 이품 이상의 추밀,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상의 재신과 그리고 중추원의 이품 이상의 추밀이 모여가지고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기구를 갖다가 앞에 글자를 갖다가 따서 제추회의기구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이거를 갖다가 제추회의기구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도병마사와 그리고 식목도감이란 것이 있는데 도병마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갖다가 맡았냐면 국외적인 업무를 담당했고 식목도감은 국내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주로 국방이라든지 군사 문제를 갖다가 논의했던 회기구가 도병마사. 다음에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서 법을 제정한다든지 혹은 격식을 관장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나라의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의 독자적인 기구였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가 종종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상의 관리와 그리고 중추원의 이품 이상의 관리인 추밀,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한 기구를 해서 제추회의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다음에 또 어떤 기구가 있었냐면 왕권을 견제하는 낭사라는 기구가 있죠. 낭사라는 기구가 있고, 여기 보시면 관리를 또 견제하는, 관리를 감시하는 기구 의사대가 있죠. 여기에 낭사와 그리고 의사대의 관리를 갖다가 모아서 이 기구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대간이라고 불렀답니다. 대간. 이 두 기구를 모아서 대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권리가 있냐면
서경권이 있고,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봉박권이 있고, 다음에 간쟁의 권한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대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서경은 뭐냐면 관리 임명 동의권입니다. 누구누구를 여기에 임명하자 할 때 이 대간의 허락을 받아야 여기에 임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서경권. 봉박은 왕명이 잘못된 왕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봉박. 간쟁은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간쟁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 대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주로 왕권과 그리고 관리를 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가진 것을 뭐라 부른다? 대간이라 부르고, 대간은 낭사와 의사대를 합친 것을 대간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고려의 중앙정치조직은 이성 6부를 기본적인 토대로 하고 중추원, 3사, 의사대라는 기구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 외 독자적인 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관과 그리고 또한 왕권과 신하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대간을 설치해서 이렇게 조직 운영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행정조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구분을 갖다 짓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하여 적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지방행정조직은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을 봤으니까 이제 지방행정조직을 보도록 합시다. 지방행정조직. 조금 전에 봤다시피 중앙정치조직은 이성육부를 기본적인 틀로 했죠. 지방행정조직은 이거를 기본적인 틀로 합니다. 5도 양계를 갖다가 기본적인 틀로 하는데, 이거는 언제 때 마련되냐면 현종 때 마련된 거죠. 실제로 지방행정조직은 이 이전에 조금 전에 봤다시피 성종 때 12목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최초로 지방관을 갖다가 파견하고 난 이후에 지방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해서 현종 때 5도 양계라는 기본적인 틀을 완성시키게 되는데, 그럼 5도 양계가 뭐냐?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이때 우리나라의 국경선은 천리장성을 고려 때는 기본으로 하고 있겠죠. 이렇게 어디를 갖다가 천리장성을 갖다가 국경선으로 맞대고 있고, 전국을 갖다가 몇 도로 나누냐면 전국을 5도로 나눕니다. 5도로 하고, 그러면 양계는 뭐냐? 참고로 5도는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이고, 그리고 양계는 군사구역입니다. 그래서 지방제도를 일원화하지 않고 이원하여 행정구역과 군사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전국을 5도로 나누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국계를 설치하고 이쪽에는 동계란 거를 갖다 설치하게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양계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5도와 지금 보다시피 5도와 기본적으로 5도와 양계,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도에는 누가 최고 지방관으로 파견되냐면 안찰사라는 분이 파견이 되고, 양계는 누가 파견이 되냐면 병마사라는 분이 파견이 되게 됩니다. 병마사라는 분이 파견이 되게 되는데, 먼저 5도를 갖다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5도는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무슨 구역이다? 행정구역입니다. 전국을 5도로 나누고, 다시금 5도 밑에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주, 군, 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치면은 경상남도 안에 보면은 다시 창원시, 고성군 이런 식으로 나눴다시피 5도가 있고, 그 밑에 다시 주군, 현으로 나누는데, 다시 주군, 현은 관리가 파견되는 지역과 관리가 파견되는 지역이 있고,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관리가 파견되는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주현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주현이라 부르고,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속현이라 부르는데, 고려시대 때는 주현과 속현 중에서 어디가 더 많았냐면 속현이 더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이 고려라는 나라가, 중앙이 아직까지 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관리를 파견하지 못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려 후기로 가면 갈수록 속현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고 조선시대 때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지역에 관리가 다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속현은 그럼 무방비 상태로 놔두느냐? 그건 아니고, 이 속현은 향이라는 사람들이 이 관리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이 지역을 실제로 이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파견되는 지역을 주현,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속현이라 불렀고, 그 외에 특수행정구역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향, 부곡, 호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존재인데, 이 지역은 차별을 받았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세금도 많이 내고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그래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 지역에서 반란도 자주 일어나고 이런 곳이기도 하겠더라. 참고로 향과 부곡에서는 농업에 종사하고, 소에서는 국가에서 필요하는 물자들을 갖다 만드는 수공업 주로 업무를 담당했던 지역이 소가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도는 행정구역이고, 그럼 양계는 무슨 구역이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군사구역입니다. 무슨 구역이다? 군사구역이고, 이 지역에서는 누가 파견되었다? 병마사가 파견되었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오도, 양계, 이렇게 행정구역과 군사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고, 그 외에 수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인근 지역을 경기라 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직접 다스리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이 지방행정조직이 되겠더라.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군사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군사조직. 군사조직은 크게 중앙군과 그리고 지방군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군과 6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형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역할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2군은 주로 왕을 보호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청와대 경호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국왕 친위 부대, 이 왕을 갖다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6위는 주로 수도와 국경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게 6위입니다. 참고로 이 중앙군인 2군 6위는 시급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주진군과 주영군은 아까 전에 봤다시피 지방행정조직은 오도와 그리고 양계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했죠. 주진군은 양계를 갖다가 방어하는 부대, 주형군은 오도를 방어하는 부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리 등용제도 보도록 합시다. 관리 등용제도를 보면 고려시대 때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과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음서, 이렇게 있는데, 고려 때는 무엇에 조금 초점을 두냐면 이 음서라는 제도가 조금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거 제도를 갖다가 살펴보면 첫 번째 과거 제도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문과, 다음이 잡과, 그리고 성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과는 말 그대로 문인을 갖다 뽑는 시험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 무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인들 상당히 차별 대우했던 모습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문과는 시험 제도가 크게 제술과와 그리고 명경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경과 문인들을 뽑는 시험이 되는데, 예술과에서는 문학적 능력을 뽑는 시험, 문학적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 이렇게 되겠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유교 경전 이해 능력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관직을 선발하는 제도가 명경과가 되겠습니다. 작가는 참고로 누구를 뽑는 시험이냐면 이쪽은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 될 것이고, 성과는 말 그대로 누구를 뽑는 시험이 되겠다? 성녀를 갖다가 뽑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고려에 바로 제도로서 음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물론 조선시대 때도 있습니다. 음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왕족이라든지 그리고 공신의 자손이라든지 공신의 자손, 그리고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이 무슨 시험을 치지 않고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음서라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이 음서를 갖다가, 그래서 고려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갖다 얘기할 때 무슨 사회라 부르냐면 귀족 사회라 부릅니다. 무슨 사회라 부른다? 귀족 사회라 부르는데, 이러한 귀족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었다 해서 이를 갖다 귀족 사회를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우리가 칭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뭐겠다? 음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제도, 뭐가 있더라? 음서. 이에 비해서 조선을 미리 말하지만 능력 위주의 사회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음서보다는 무엇을 더욱더 중요시했다? 과거 시험을 더 중요시해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관직을 설명해서 명령했기 때문에 능력 위주의 사회, 이에 비해서 고려를 귀족 사회 이렇게 부르는 제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본적인 중앙정치조직, 지방, 군사, 관리 등등 제도. 그래서 중앙정치조직은 이성육부를 갖다 기본적인 툴로 하되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도가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은 5도의 안개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정구역과 군사구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특히 이 관리가 파견되는 지역과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지역도 존재했더라. 그래서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속현이라 했는데 속현의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관리가 군사조직, 관리 등용제도로는 가거제와 음서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봅시다. 그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고려의 해기구다. 고려의 해기구로 조금 전에 우리 봤다시피 뭘 봤더라? 제추해기관을 봤죠. 그게 제추해기관으로 뭐가 있더라? 두 개가 있었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구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라고 했죠. 주로 왜 제추다? 그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관리와 그리고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관리인 추밀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구라 해서 제추해기구란데,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주로 국외, 국방이라든지 군사 문제를 논의했던 해기구, 식목도감은 법을 제정한다든지 격식을 관장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다. 이렇게 세 기구에 대해 설명인데, 지금 그대로 보시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 즉 입금 이상의 관료들을 말하겠죠.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도병마사, 그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식목도감이 있었다, 그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가는 무엇에 해당되겠다? 바로 도병마사가 되는데, 아까 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이거 중요한 걸 설명을 한번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원간석기의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도평의사사로 관제가 격하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의 그 한성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고, 사헌부 상하는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삼사인데 조선시대 삼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간석기의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이 3번이 되겠죠. 도병마사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고,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해결을 담당했다. 이게 고려시대 때 삼사, 이거는 조선시대 때 삼사에 대한 설명이고, 이게 고려시대 때 삼사에 대한 설명이죠.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던 걸 갖다가 우리가 대간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대간. 답은 3번이 되겠죠. 12번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가의 수장인, 자, 이거 문화시중이죠. 문화시중은 여기에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중서 문하성의 우두머리를 시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문하시중, 그래서 중서 문하성을 말하겠죠. 다음에 고맙네, 자네가 땡땡을 맡고 있는 의사대부, 이걸 의사대부니까 뭐 의사대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겠죠. 의사대를 갖다가 말합니다. 각각의 역할을 찾아라,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화폐곡식에 또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3사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관서에 있다. 중서문화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니은이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원간석기의 도평의사사, 이 또 나왔습니다. 그죠? 이 종종 나옵니다. 이거는 도병마사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고,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거를 행사하는 기구는 대간이라 했는데, 대간은 누구와 누가 모여가지고 되었더라? 주로 그 중서문화성의 상품이하의 낭사와 그리고 의사대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 대간이라 부른다 했죠. 이 대간들이 가지는 권한이 일종의 하나가 서경권이 있고, 다음에 봉박권이 있고, 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을이 답이 되겠죠. 의사대 역할. 그래서 니은, 니을이 답이 되겠죠. 그럼 니은, 니을이 있는 게 4번. 이렇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의 그 초기에 왕들의 업적을 통해서 국가 깃털이 만들어진 것을 봤다면, 성종 때 많은 제도들이 최성로의 심의 18조를 바탕으로 해서 완성되었다고 했죠. 그 완성된 혹은 기본적 틀을 만들어진 통치 체제에 대해서, 고려시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중앙정치 조직,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 군사 조직,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